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고 계신지요? 자, 주말에는요, 저희 유튜브 영상에는 증시 토크가 아닌 재테크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재테크에 관한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재테크에 대한 주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자, 개인 재무제표. 자, 내 재산을 바라보는 창. 예, 바로 이러한 주제로 오늘 제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2017년 9월에 작성된 이 칼럼인데요. 자, 이 당시 이 칼럼을 쓴 이유는,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 자신의 재산 현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은 뭐 자신의 재산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정말 우연히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종합 정보 포털 서비스인 파인을 이용해 보다가 우연히 내가 어디에 예금해놨던 1,000만 원을 찾는다든가 그런 분들이 왕왕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재테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 재테크를 위한 툴,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자, 개인 재무제표를 자,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개인 재무제표를 작성하시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내 자신의 재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래 계획까지도 세울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도구도 필요 없고요. 요즘 뭐 대부분의 분들 기본적으로 엑셀 잘 활용하고 계시죠? 자,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을 통해서 작성하실 수도 있고, 또는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경우에는 뭐 애플도, 예, 아이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스프레드시트라는 툴이 있습니다. 앱, 스프레드시트라는 앱이 있습니다. 예. 요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뭐 주무시기 전에 톡탁톡탁, 예, 스마트폰 해가지고 나만의 개인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개념은 간단해요. 뭐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산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총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순수한 내 자본, 요것을 구분해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 순서대로 적으셔도 되고,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순자산을 맨 앞에 두셔도 되고요. 자, 방법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총 자산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부채 그리고 순자본을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자,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양식을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 표를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제가 박스 치고 있는 부분, 요 부분은 자산 부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엔 뭐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자, 어이구, 삐뚤빼뚤하네요. 자, 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부채,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적습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빼주면 요게 이제 순수하게 내 돈이죠. 순자산. 요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만 기록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신에 자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 예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금융상품의 펀드,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세 세입자로 있다면은 전세 보증금도 자산입니다. 그걸 이제 한 컬럼 한 컬럼 두고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엑셀이 어렵다면요, 그냥 노트에 대학 노트 뭐 이런 데다가 자로, 예, 그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들, 뭐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통장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대출은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게 이렇게 기록하시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후에 요 값을 서로 차감을 해서 순자산을 예,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자산에선 플러스 값, 부채에서는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그냥 순자산에서는 요걸 더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자, 언제 작성을 하고 어느 기준으로 자 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2019년 1월 말이다. 지금 샘플에서는 2013년, 14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자, 1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가 쉽게 쓸 수 있죠. 자, 통장 잔고, 펀드 평가액, 뭐 금융회사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고, 부동산 가격, 예, 요것도 KB 시세로 가면 나옵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서에 있는 돈 그대로 저금되고, 대출 잔액이나 마이너스 통장 잔액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 과거 거가 문제입니다. 과거 거부터 써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최대한 옛날 자료를 확보를 해서 기록을 해 놓으시면요, 이게 다 우리의 추억이 됩니다. 예, 내가 예전에 자산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실 수 있는 툴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금이나 펀드, 뭐 주식 잔고 이런 거는요, 증권사나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조회를 하시거나 영 안 되겠다 싶으면은 창구 찾아가셔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과거 자료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꽤 오래전 자료들까지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시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보증금은 정해진 금액이니까 딱 뭐 정해져 있는데, 가끔 이제 부동산 시세를 평가를 하실 때 뭐 최근에 가장 높게 거래된 가격을 내 시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 개인 재무제표를 작성하실 때는요,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KB 시세 중에서 저가, 예, 같은 아파트라도 상위가, 중간가, 저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위가, 예, 보수적인 가격으로, 혹은 내가 예전에 샀던 가격으로, 그렇게 보수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높은 가격으로 평가를 했다가 이게 뭐 가격이 떨어지면 참 뭐랄까 속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세도 예, KB 시세에서 추적을 하면 빌라 가격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 가격은 KB 시세, 빌라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뭐 호갱노노나 그런 데서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 재무제표를 데이터를 뭐 스스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쌓아가시다 보면 한 10년치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과거 기록들 뭐 이렇게 작성하시다 보면요, 저절로 내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미래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개인 재무제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이게 숙제처럼 받아들여지면은 괜히 귀찮고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기를 쓰듯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말에 작성을 하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처음 몇 달 동안은 이게 쌓이는 그 줄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뭐 기록해서 뭐 되겠어 싶은데, 이게 쌓고 쌓아서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요, 이게 데이터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내 기록이 정말 엄청나구나, 그런 것을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엑셀로 그리신 분은 이러한 도표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제 개인 재무제표에 있는 순자산 추이입니다. 예, 이게 2017년 예, 정도까지 2002년 초부터 해서
작성을 시작했으니까 15년, 16년, 뭐 지금도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17년. 횟수로 18년. 긴 기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올라갔는지, 향후에 내가 어떤 재무적 목표를 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거를 하나하나 차분히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향후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인 재무제표, 참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 개인 재무제표 지금이라도 당장을 시작하신다면요. 자, 남들과 다른 한 걸음 앞선 재테크를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당장 아니면은 이번 달 말이라도 엑셀 또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대학 노트 같은 노트에라도 한 줄씩 기록하시고 쌓아가신다면요, 이는 여러분들의 재테크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어떤 광고 문구처럼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재토크 2회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도 저의 재테크 칼럼들 모아서 그 중에 엄선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재테크 글은요, 제 카페, 다음 카페 러펀드 이송수와 함께하는 주식 투자,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러펀드 재토크라는 메뉴에서 쉽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글이 한 300개 가까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 다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자, 저의 글들, 영상들과 함께 재테크도 성공적으로 이어가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